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시고 개천예술대제 집례이신 최종수 이사장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요새도요. 네, 벌써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신년 새해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 우리 이사장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 우리 국민들 뿐이 아니고 해외 동포 모두가 네. 작년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 이치가 고진감래라. 네. 이제 금년 2020년에는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특히 해외 동포들 포함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기대를 하고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야,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고진감래, 이 쓴맛이 가고 이제 달디단 꿀 같은 그런 2020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진짜 2020년 새해에는 우리 서로 조금 더 따뜻하게 또 정겹게 이 사랑과 정을 나누면서 모두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사실 그런 바람들은 다 갖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우리가 또 보람되고 건강하게 한 해 잘 보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화두도 그렇지만 네. 소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히 소통을 잘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소통, 내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금년이 아주 운수대통을 해가 될 것입니다. 역지사지.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또 내 욕심만 또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처럼 서로 소통하면서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2020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한국효문화센터를 또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 다양한 일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그간 해오신 일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효문화 운동을 하면서 특히 중점을 어디에 뒀냐면 청소년 학생들한테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청소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또 각자 연락을 해서 효를 주제로 해서 또 부모, 스승, 사랑 네. 주제로 해가지고 글짓기도 하고 네. 또 그림 그리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무용제도 개최를 하면서 그 효를 이어받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이 효를 주제로 해서 그 글짓기나 그림 그리기 대회를 할 때 자기 부모들하고 효에 대해서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모니터링 할 때 부모들한테 그 얘기를 별도로 듣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간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계속 가야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효문화센터를 통해서 이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이 효는 이 백행근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을 존경하고 더불어 또 스승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 활동으로 이렇게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네요. 사실 이 자라나는 꿈나무들, 어린이, 청소년뿐 아니라 이 일반 시민들 더불어 우리 가족 모두가 이 효문화에 관심을 사실 가져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전통의 효만
해가지고는 네. 아이들한테 타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뭐 진부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젊은이들하고 효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단순히 부모한테 대해서 효도를 해라 이렇게 강조하거나 네. 그렇게 가리키거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효를 하는 또 어느 경우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로 서로 사랑하면서 그 중에서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방법을 전혀 달리해 가지고 청소년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효를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로서 함께 소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 글짓기 그리고 또 그림 그리기, 무용 경연 대회 또 이 효문화센터에서 주최해서 펼치고 있는데요. 또 그와 또 다르게 또 교육과 강좌 그리고 현장 체험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활동들 펼치고 있나요? 글짓기를 했을 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네.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아이들의 글이 나와요. 네. 그 이제 원체 많은 학생들 글을 받다 보니까 그걸 다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선 하나만 소개를 하면 네. 중학교 5학년 학생이 민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글 쓴 건데 그 학생이 아주 어려서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도 못하고 네. 그래서 약간 성격이 삐뚤어진다고 그럴까 내성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니까 아버지가 민호를 위해서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그러고서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그다음에 가장 역할을 하면서 그 아이를 길러가는 이런 과정에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제 뭐 어울리지 못하고 이러는데 우연히 인연이 돼가지고 저희 글짓기 대회 참석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에 하늘에 있는 엄마한테 편지를 써요. 아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갈등 이야기, 그다음에 아버지와의 갈등 이야기 이런 걸 쭉 쓰면서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얘기를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엄마 와서 아빠 좀 혼내줘. 내가 바람이 있다면 엄마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 곁에 있는 게 좋겠다. 다른 학생들처럼. 이런 애절한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 오늘 이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하늘에 계신 엄마하고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걸 털어놓고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뻥 뚫린 훤한 그런 감으로해서 이제 잘 살겠다는 또 이렇게는 자기가 아버지와의 갈등도 그렇고 아버지의 고마움도 그렇고 네.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런 글로 끝을 맺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뭉클하네요. 네. 그리고 이 효문화센터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이 2020년 한 해 우리 뭐 자라나는 청소년들, 꿈나무들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효를 실천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 개천예술대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지난해 큰 화제가 됐는데 이 단군 성조를 추앙하고 모시는 의례와 의식들을 고증하고 또 정리하신 일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1992년에 강화 참성단 네. 만이산에서 하는 개천대제를 계속해서 해오던 건데 네. 거기에 인연이 돼가지고 집례를 맡아서 전체적인 행사를 해마다 주관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개천대제를 지내서 저게 별도로 축제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개천대제를 하는 것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체육대회 있잖아요. 전국 체전회, 청화 체화를
1955년부터 참성단에서 체화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보니까 개천대제를 지내는 그 의식부터 치수, 그 다음에 칠선녀가 추는 춤 이런 게 제가 배운 거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무형문화재 85 석전대제를 이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본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이 차이가 나서 그동안에 이제 강화군 체육회 당국자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쭉 연구를 해와서 작년에 이제 전체적인 종합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연까지 하고 네.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단군 51년에 참성단을 쌓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그러고 또 단군의 세 아들이 네. 이쪽 전동사 뒤에 있는 삼랑성을 쌓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러면 국태민안을 바라는 제례를 언제부터 해왔는지 요 분이 뭐 단군부터 해왔다고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문헌상의 고증이 정확하게 가능한 걸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1484년 성종임금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까지 고증이 거의 완벽하다고 네. 학자들 연구 결과가 나와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의식이라든지 모든 그걸 재현하는 걸로 연구 결과 보고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때 칠선녀의 춤이 어떻게 됐다는 그런 기록이 정확치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 네.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게 정확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그 시대상을 배경하는 음악을 만들어야 돼서 뭐 지금 동국대학교 석좌에 계신 박보문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 김재영 교수님, 네. 그 다음에 전통예술학교 쪽에 오은명 교수님한테 네. 음악과 칠선녀 춤 고증 연구를 부탁을 해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해서 시연까지 끝났거든요. 이야. 그래서 아마도 그 개천대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금년부터는 아마도 누가 봐도 고증도 잘 되고 완벽하게 재현이 되겠다. 이렇게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어찌 보면 앞서서 우리 효 문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개천대제에도 아마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개천대제가 기원이 지금부터 4,300년 전에 단군 성종께서 제를 지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제를 지낸 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하늘의 절대신에 와서 그 기원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국태민안을 비는 그런 제례였기 때문에 네. 그 역사적인 고증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단군의 홍익인간이라든지 그런 개국의 이념이 쭉 전해 내려왔지만 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더 단군 사상을 찾고 제례도 더 열심히 지내고 그런 기록이 고려 시대도 그렇고 조선 시대도 그렇고 국난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런 뜻을 단군의 정신을 사상을 이어받는다면 아마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2020년 새해에 우리 이사장님의 말씀들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소통 그리고 역지사지의 정신들 그리고 단군 왕검의 정신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2020년 한 해 이렇게 활동하면 정말 후회 없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한국효문화센터 이사장이시고요. 개천대제 조직위원장이신
최종수 이사장님 모시고 정말 소중하고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어느덧 끝곡 소개해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김광복 명인의 태평소 연주로 허튼 가락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동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